자, 이제 두 번째 나무 물권의 네 번째 나뭇가지인 지역권 한번 여행을 따라보시죠. 자, 먼저 하늘 위로 올라가 보시죠. 자, 하늘 위에서 맨 앞에, 민법의 맨 앞에 그 나무 그려진 파트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나무 물권을 보니까 이 지역권이 용익물권, 지상권 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지역권의 우리 시험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그 핵심 나무 그려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쭉 밑에 보시면은 다섯 번째 V자 돼가지고 지역권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질. 지역권은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성질에 관련된 조문, 요거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지역권의 근본적인 핵심도 결국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죠, 뭐. 일입관지입니다. 공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거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권이라는 것도 또 딱 보면은 뭘로 보여야 된다? 그렇죠. 물권으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물권 변동, 법률 효과는 뭐에 의해서 된다?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법률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 부동산 중에서 토지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뭘 해야지 되더라? 그렇죠. 등기를 해야지 지역권이 발생되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186조 앞에 물권 총칙에서 정리를 했던 거죠. 그게 여기도 역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죠. 이미 달았으니까. 그래서 186조에서 달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말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지역권이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그걸 이제 우리가 187조에서 다뤘던 거죠. 그런 경우는 등기가 필요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정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도 지역권이 언급이 됐는데, 소유권 파트에 웬 지역권?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발생된 경우에서 우리 187조 말고 245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에서 배웠죠. 그게 그 법리가 우리 248조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그쵸? 소유권 외의 권리에서 우리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우리 뒤에 배울 전세권 똑같이 준용이 되더라. 그런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긴 하지만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걸 248조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이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 지역권 파트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294조에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적어줘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이제 발생되기도 하지만은 소멸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 소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역시 물권 총칙에서 배웠죠. 우리 191조 혼동이라는 법률의 규정, 191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 그런 경우는 뭐예요? 등기를 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즉 여기서 등기는 말소 등기를 말하겠죠. 그렇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지역권은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시효에 의해서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의 효력. 그렇죠? 시효에 의해서 취득이 되는 것은, 발생이 되는 것은 시효 취득. 그렇죠? 또는 취득 시효. 반대로 소멸이 되는 것은 소멸 시효가 되겠죠. 20년에 걸려요. 지역권은. 자, 그렇게. 이제 그게 지역권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결국 뭐다? 결국 우리 물권 파트에서는 각각의 이제 물권들이 일단은 이게 유효하다. 그죠? 발생이 됐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각각의 물권의 실체가 무엇인가? 즉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권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5번째 파트로 해서 돼 있죠? 지역권. 그거 한번 펴보실까요? 자, 핵심 보니까 지역권은 물권이다. 그 형광펜 밑줄 짝. 지역권 하면 그게 뭘로 보여야 된다? 물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물권이니까 법률 관계에서는 뭐예요? 절대적이 되겠죠. 어느 놈한테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권자는. 그리고 당연히 지역권은 물권이니까 이 지역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권리가 뭐더라? 그쵸.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뺏길 일도 없겠죠. 침탈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환해달라 이런 반환 청구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권 이 두 가지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뒤에 301조부터 한번 보실까요? 301조. 준용 규정되어 있죠. 준용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214조. 214조는 뭡니까? 그렇죠. 소유권 파트의 조문이었죠. 그렇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었죠. 그게 준용이 되더라. 그래서 214조 거기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가로로 제가 써놨죠. 반환 청구는 X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13조는 준용이 되지 않는다. 왜?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우리 지역권에서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더라? 요 지역권의 성질이더라. 그래서 지역권의 성질 핵심에 형광펜 밑줄 하시고요. 보니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더라. 아주 그걸 이제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지역권은 물권인데 지역권은 대체 그 실체가 뭐냐? 그걸 이제 291조에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지역권의 내용, 즉 실체죠. 자, 봅시다. 지역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있겠죠. 소유권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뭔가 편리함과 이익을 여기도 승계를 해줬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 토지의 소유권자이면서 이 양반은 지역권자한테 지역권을 만들어 그럼 좀 무식해 보니까 뭐야? 설립해서 정해준다 이거죠. 설정해준 자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지역권 관점에서는. 소유권 관점에서는 소유권자. 지역권 관점에서는 지역권자. 그렇죠? 여러분 낭군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남편 이렇게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릅니까? 바로 나오시네. 왼수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반려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남편 또는 낭군 똑같은 건데 그렇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뭐 친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또 얘들은 뭐예요? 아빠 이렇게도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 관점에서는 그 토지의 소유권자, 지역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역권 설정자, 그걸 받은 요 양반은 지역권자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지역권자. 그래서 지역권자에 이제 대비된 말이 이쪽 지역권 설정자가 되겠죠.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아하, 일정한 목적이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의 그 네 번째 점 보면 지역권 성질에서 목적의 비한정적 목적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일정하다 이거죠. 앞에 지상권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나 조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말이죠. 도로. 그렇죠? 민법에서는 도로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공적인 도로에서 공로라고 그랬죠. 공로. 소유권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가 있다 이거예요. 토지가 있는데 두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공로에 접했죠. 그렇죠? 그러나 2번은 접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접하지 못했어. 그래서
얘가 여기 통행하려면은 소유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상린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그건 좀 부족해. 여기 더 많이 쓰고 싶다 이거죠. 이걸 더 해서 충분하게 써있다. 그냥 걸어다니기, 경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지역권을 설정 받을 수가 있다. 소유권적으로 해서. 그래서 요 토지를 갖다가 1번을 갖다 우리가 승역지 이런 말을 쓰죠. 승계해 준다, 넘겨준다 이거죠. 1번 토지가 2번 토지의 역할을, 그런 토지다. 통행의 역할. 2번은 이 통행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요하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역지. 우리 민법에서는 요역지. 하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뭐라고 그랬죠? 까먹은지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같이 오셔야 됩니다. 같이. 개론을 민법을 처음에 할 때는 한 60%, 6대, 개론 한 4, 요 정도. 같이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론 다 끝내놓고 이거 온다. 다 까먹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한다. 개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맹지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에이 맹취야, 나는 맹취야 그러지 마시고, 맹지였지? 똑같은 토지를 그렇게, 그쵸? 다르게 부를 뿐이죠. 남편, 왼수 그러듯이. 그쵸? 자, 그렇게. 그래서 일정한 목적이 딱 정해지잖아요. 통행뿐만 아니라 전망을 위해서도, 그렇죠? 할 수도 있겠죠. 조망을 위해서. 앞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사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목적이 꼭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한정적이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 1번지가 되겠죠? 지번 1번지 토지가 승역지가 되고, 자기 토지 2번이 이제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게 지역권의 실체구나.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역권은 뭐다? 막강한 물권이구나. 자, 그래서 핵심의 이제 점 보니까요, 요역지 해가지고 필기체로 일필토지 일부여서는 안 된다. 이 요역지는 한 개의 필지, 한 개의, 그죠? 일물일권주의처럼 말이죠. 그죠? 우리 일물일권주의였죠? 그래서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요거 부분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요역지는 완결체를 갖춰야 된다. 그에 반해서 승역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필토지 일부에 된다. 요만큼만 통행할 수도 있죠. 그죠? 경운기 필요한 만큼만. 경운기가 큰가? 리무진 경운기인가? 그럼 뭐 다 할 수도 있고, 관계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승역지는 일부에도 관계가 없다. 그쵸?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의물고는 뭐였습니까?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 이제 승역지의 경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권 성질에서 비한정적이다. 사용의 비배타적이다. 그렇죠? 비배타적이라는 것은 동일 토지의 말이죠.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통행, 요 부분은 또 조망을 위해서, 여기는 또 용수, 물 끌어들이는 거에 위해서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지역권은 토지 간의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꼭 인접할 필요가 없죠. 여기 또 옆에, 이제 요 앞에 3번지 토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양반도 뭐, 예컨대 여기 쓰고 싶어요. 나는 요만큼 쓰고 싶다. 있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꼭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에 그 상린권은 뭐예요? 인접을 해야 됐었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사용하는 사람은 다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에 지역권은 지역권이 요역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죠? 지역권에 여기 요역지 소유권에, 그죠?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거기
얘는 지역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 객체가 될 수는 없죠. 그런 또 한계점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371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 청구권 가지지 않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존속기가 영구 무한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가 있죠. 자, 소멸시효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쫙 해서 20년 밑줄을 그읍시다.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그 다음 지역권의 대가. 자, 유상, 무상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무지동 따지지도 않는다. 무슨 보험입니까? 공짜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상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제 영위물권 중에 이제 뒤에 전세권과 등 반드시 전세금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그런 또 이제 차이점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지역권의 핵심들을 뭘 통해서? 그래서 조문을 통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조문을 언급하거나 아니면은 조문에 쓰이는 그 행간을 읽어낸다고 그럴까요? 행간. 그 사이에 그 미묘한 거 있죠. 그렇죠? 뭐 생략됐다고 제가 뭐 가로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행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읽어내는 게 이제 판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역권에서 이제 중요한 조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읽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뭐예요? shouting, 외쳐주세요. 자, 292조 부종성이다. 빨간 펜 밑줄 짜가시고 1항의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아하, 소유권에 부가 부착된다. 쫓아간다. 소유권에 쫓아간다. 그죠? 소유권이라는 그죠? 주인이 없으면은 요역지에 소유권이 없으면 당연히 뭐 지역권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요역지의 소유권이고 종이다. 그죠? 지역권은. 그래서 이게 종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어야지 종이 있을 수 있다. 부종성. 이전하며 주인이 가면은 같이 따라가야죠. 그걸 갖다 우리가 수반성. 이런 쫓을 숫자. 함께 반자죠. 그죠? 우리 반려자 할 때, 뭐 반려동물 할 때 말이죠. 함께 반자.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 가면은 그 밑에 똘마니들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뭐야? 대통령 뭐 수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실 그 개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은 이미 기본적인 개념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죠. 유치원 안 나오셨다고요? 저하고 똑같네? 좀 연식이 되셨다는 거죠. 유치원 나왔으면 이거 쉬웠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수반성에다가 요거 빨간 펜으로 밑줄 합시다. 부정성이 있고 수반성이 있구나. 그거를 갖다가 292조 1항에다가 적어놨구나 이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요역지 지역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수반하는 거죠. 주인과 같이 따라가야죠.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예우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든 그 약정에 따르면 되겠고요. 이항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지 못한다. 에다가 검정 펜줄 줘. 쌤, 그런 것도 밑줄을 그어야 되나요? 당연하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우리 출제되는 보기는 뭡니까? 조문이 그렇게 기술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못한다, 부정인데 할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이제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조문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 푸실 때 이건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거지? 이렇게 탁탁 나와야 되겠죠. 조문 나와야 된다기보다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죠. 분리 안 됩니다. 왜? 부종성이 있으니까. 또 분리해서 양도 안 돼요. 수반성이니까. 그리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다 이거요. 290 이제 불가분성이 293조, 295조, 296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가분성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그 다음에 293조 1항에 보니까 토지 공유자의 1위는 그 지분의 그 토지가 이제 요역지겠죠.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이거는 이제 승역지가 되겠죠.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95조, 296조 보면은요, 295조 2항에는 효력이 없다. 296조는 맨 끝에 있다. 이런 미미한 차이점도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94조가 바로 그렇죠? 이게 뭡니까? 취득, 시효 취득이죠. 지역권을 법률 규정이에요. 그런 경우 등기해야 되겠죠. 지역권은 계속되고 되거나 하면 안 돼. 되고 and죠. 그리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거기 준용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없다. 준용하면 준용해봐야죠. 준용하나 보다 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준용을 해보고 느껴야죠. 그렇구나. 오케이. 자, 거기 이제 판례가 있죠. 요역지 소유자가 자, 검정펜 통로 개설자. 통로 개설자야지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역지 불법 점유에다가 검정펜.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검정펜. 이따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왜 불법 점유는 안 됩니까? 우리가 시효에 의한 취득은 점유가 소유에 의해서 자주점유 이런 개념이죠. 자주점유해야 돼. 자주점유. 근데 불법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죠. 그러니까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들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98조에 보면은 또 맨 끝에 보면 부담한다. 근데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틀린 목으로 막 나오고 그랬어요. 진짜로. 299조 위기는 이제 위기 넘겨준 위자, 포기할 기자. 넘겨주고 포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00조의 2항에 보면은 분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또 틀리겠죠. 301조 했고요. 302조 특수지역권 검정펜으로 밑줄 그으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 같은 지금도 그렇죠. 송이버섯 너무 비싸. 송이버섯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산들 있죠. 함께 이렇게 그렇죠. 하죠. 그런 개념의 어떤 권리, 그런 이제 특수지역권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방목을 같이 한꺼번에 다 풀어서 했다든지, 그렇죠. 소 키울 때. 그래서 그 필기책 관습이 우선 적용이다. 검정펜.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권을 봤고요. 이제 5번째 나무까지인 물권의 5번째 나무까지인 전세권 보죠. 역시 전세권도 뭐겠어요? 똑같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전세권의 실체가 뭐냐 이게 되겠죠. 그렇죠?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보여야 되죠. 발생 어떻게 된다? 법률행위 186조 등기해야 한다. 187조 등기할 필요가 없다. 법률 규정. 그죠? 그러나 248조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 그죠? 소멸에서 191조 혼동. 똑같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끝. 법률관계 물권이니까 절대죠. 땡. 사실 본질이라는 건 단순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맨 앞에 그 나무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세권에서 용의물권이 이제 마지막 주자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6번째 핵심 있죠. 물권의 그 전세권에서 두 가지네요. 그죠? 하나는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인지 결국 법률 관계죠. 전세권 실체가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전세 기간 이 두 개가 이제 시험에서는 좀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6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는 전세권 한번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핵심에서도 보니까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이다. 그죠? 전세권 물권에다가 자, 요거 형광펜으로 밑줄 짜으시고요. 역시 물권이니까 법률 관계는 절대죠. 그죠? 물권이니까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죠. 그게 이제 319조의 준용이라는 말로 돼 있죠. 자, 319조 한번 보실까요? 자, 준용에다 파란펜, 자, 검정펜 213, 214조. 이거는 213도 점유를 하니까 213조 소유권의 반환 청구권이죠. 물권 청구 준용이. 그도 준용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앞에 거기 지역권하고 차이점이죠. 지역권은 213조 준용이 안 되죠. 지상권은 다 적용이 됐죠. 준용이 됐죠. 그 다음 핵심에서 이제 전세권 실체가 뭐냐? 용익물권이니까 용익권이 있겠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런데 독특하게 말이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와우. 기간이 다 끝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줘. 그러면 경매에 때려버린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때려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막강한 거죠. 그래서 그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기간이 끝나면. 채권인 거죠. 그 채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뭘로? 전세권 등기를 해놓음으로써. 그래서 실현을 어떻게 해요? 경매 때려가지고. 경매 때리면 이제 경락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 대금이? 거기서 뭐예요?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그래서 이제 자기 전세금 그 채권을 실현시키는 거죠. 전세권자는. 막강한 물건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임차권은 그러지를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뭐 전세가 요새 전세난, 전세가 부족하다. 그 전세는 채권적 전세에 지나죠. 임차권이에요. 전세권이 되려면은 보세요. 발생에 법률행위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 부동산 등기부, 토지라든지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부를 딱 을구에 전세권이라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으면 내가 전세권자가 아니죠. 대부분 안 돼 있죠. 저도 강의하면서 전세권을 등기를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좀 메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올려놓으세요, 카페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플러스로 해서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만 하면 안 되고 전세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세금이 발생된다. 전세금이 없으면 그거 아니죠. 전세금 발생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앞에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03조 규정이 있고. 그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그렇죠. 우리 248조는 이미 이 얘기를 했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187조 이미 앞에 물권 청구에서 다뤘고 312조 사항에 또 규정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갱신.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둘 다. 그럼 그냥 전세권 그냥 다시 스타트 된다 이거예요. 리스타트 된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밑에 이제 표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갖다가 전세권의 실체를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303조 볼까요? 중요 조문을 한번 보죠. 전세권의 내용 돼 있습니다. 결국 실체죠, 실체. 자, 1항에 전세권자는 부동산이 있어요. 토지든 건물이든. 그 사람은 소유권자이게 되겠죠. 그 소유권자가 있겠죠. 그 소유권자이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전세권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을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 전세권자는 전세금에다가 파란펜을 지급하고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법의 규정은 들어야죠. 그죠?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쵸? 부동산은 근데 농경지는 안 되네요. 농지는. 그죠? 우리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앞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만을 객체로 해줘. 근데 이거는 부동산을 객체로 합니다.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면 주거 용도로 써야죠. 그죠? 뭐 홍등가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사용수익에다 빨간펜. 사용수익을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전세권의 실체가. 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다 검정펜,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전세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권에다가 빨간펜. 이런 독특한 또 성질도 있네요.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2항의 농경지는 안 된다 돼 있고요. 핵심에 보면은 전세금, 전세권 설정 요소죠. 그 다음에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는 아닙니다. 왜? 303조 1항에 보면 거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죠. 그죠? 항상 조문이 기초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당연히 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 상 다 되죠. 그죠? 왜? 막강한 물건이니까. 물건. 그래서 그 권리의 본질이 뭐냐?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것만 이렇게 딱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도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린다 이거죠.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신용 수수의 수단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을, 아파트를 새로 하나 사야 돼요. 근데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꿀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기존에 내돈 얼마에다가 전세 입자를, 그죠?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이렇게 나는 딴 데 살면서 나는 이제 천막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돈을 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채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요거를 갖다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전세권, 민법에서는 전세권, 전세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투자론에서? 그렇죠.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똑같은 거를 보는데 말이죠. 관점의 차이죠. 개론 공부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는 거죠. 그렇죠? 용의물권은 일물일권지 예의가 적용이 역시 됩니다. 자, 관련 303조 관련 판례에 보면은 왼쪽에 전세금 돼 있습니다. 전세금, 전세금에 관련된 판례죠. 그래서 보니까 밑줄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로도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개념이죠. 밑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유효하다. 기존 채권 해도 무효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 304조 305조 돼 있는데 305조가 먼저 와야죠. 사실은.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법정지상 형만 표현 밑으로 오시고 이거 이미 다 배웠죠. 어디서? 지상권 받았다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 소유권자, 전세권 설정자를 보호한 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4조는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306조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자, 양도임대 등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자. 자, 전세권자는 그렇죠. 양도 또는 담보, 임대 등 할 때 그 등이 이제 담보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를 할 수 있다 이거요. 된다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전세도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다. 전전세하고 임대는 뭐냐면 임대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전전세는 자기가 전세권자이면서 또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그쵸?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왜? 적어져 있잖아요. 전전세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전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소유권이 있어요. 내가 받았어요. 전세권을. 그럼 난 전세권자. 이 양반은 전전세권자가 되겠죠. 똑같이 전세권입니다. 그렇죠? 한번 굴렀다 해서 구를 전자를 쓰는 것 뿐이죠.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핵심에 보니까 두 번째 점에 자, 파란펜 밑줄을 그으실까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분리 양도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자. 원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가 앞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원칙상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판례가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외적으로 또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전세권이 존속 중이라도 말이죠. 그런 또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다시 핵심을 해보시면 예외가 1번 동그라미 전속 기간 종료, 기간 종료 검정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 분리양도 특약.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양도 오면은 뭐예요?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그죠? 왜? 전세권은 전세금을 성립 요소로 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307조 전세권 양도의 효력에서 전세권 양수인은, 그러니까 신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전세권 양도인, 구전세권자를 말하겠죠. 308조에 전전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전서에다가 빨간 펜 밑줄을 쓰고 등의 경우에 등이라는 건 이제 임대를 말하겠죠. 책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핵심들이 딱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전전세권도 물권이죠. 전세권이므로 전전세 설정의 합의라는 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니까 186조에서 등기를 요하겠죠. 그렇죠? 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점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전세권자의 어떤 권리의 제한이 이제 뒤에 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그 제한에다 검역해 놓으시고요. 기억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원전세권이 전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따 하면 틀리겠고요. 니은번에 두 번째 줄 전세금을 반환하는 때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이다 검정펜. 그 다음에 309조 의무가 되어 있죠. 권리도 있지만 그죠? 의무도 있겠죠. 그렇죠? 의무. 그 다음에 310조에 또 권리가 있고요. 그러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왜? 자기가 유지 수선의 의무가 있으니까 전세권자는. 그 다음에 311조에 또 권리 나와 있고요. 312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에다가 빨간펜. 1항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최장이다. 검정펜. 그 다음에 2항의 건물만이죠. 그쵸. 이런 거는 1년 이제 최단이죠. 1년 최단 검정펜. 그래서 최장 존속기간 제한은 토지 건물 모두 있죠. 그러나 최단 존속기간 1년은 건물만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파란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미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건물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관련 판례가 오른쪽 날개 박스 되어 있죠.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뭐에 의한 거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12조에 의해 권리가 또 나와 있고요. 또 소멸 통고 숫자들 주의하시고 314조, 315조 이제 멸실이죠. 314조는 불가항력 멸실, 315조는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316조에 이제 의무와 또 권리가 나와 있죠.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전세권자의 의무가 되겠고 매수 청구권 이 권리는 당사자 모두의 권리가 되겠죠. 다음 317조 이제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쵸? 끝났을 때는 집 비워줘야 되겠죠? 그쵸? 인도 목적물 인도. 그 다음에 그 전세권 이제 말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 서류 주는 거하고 전세금 반환하는 게 동시행에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 채권 파트에 나올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채권이 생기죠. 전세권자에게. 318조의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역시 권리죠. 자, 경매 청구권 빨간 펜을 밑으로 하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두 번째 줄에 일부면 가로에 대해서 일부면 일부에 대해서만 검정펜. 일부 한 칸만 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 전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선 면제권은 왜? 전부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개 박스에 그 판례 있죠. 우선 면제권은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으나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없다.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 다음에 준용 규정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익물권을 딱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